1번 흑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1번 부재의 변형, 변이, 부식, 손상 및 탈락 유무와 상태. 2번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3번 치마의 정도. 4번 버팀대 기납의 정도. 일단은 지보공이라는 단어를 저는 포인트로 잡았고, 항상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데, 원래 그 글씨는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가운데부터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단어다. 그리고 첫 글자를 조금 이렇게 따서, 부부 침대,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약간 부부 침대의 느낌도 나는 단어여서, 그렇게 외웠고,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흙막이기 때문에 여기가 흙이잖아요. 그래서 흙을 막고 이 철대가 버팀대라고 하는 것이고 이 판때기가 부재라고 한다. 그래서 부재는 여기서 쓰이는 거고 버팀대 기납의 정도는 여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 글씨랑 사진이랑 같이 해서 이해도 하시고 재밌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를 구분하시오. 1번 부식성 물질, 2번 인화성 가스, 3번 급성 독성 물질, 4번 인화성 액체, 5번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6번 인화성 고체 및 물반응성 물질, 7번 산화성 고체 및 산화성 액체. 쉽게 말해서 위험성 물질에 대한 산성, 아니면 나트륨, 이렇게 쓰지 말고 뭐 액체면 액체, 고체면 고체, 어떤 주제를 써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부인급인, 포규, 인물, 상상으로 해서 여기 사진에 정말 제 이상형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실제 실존하는 사람 아니고 이제 AI로 만든 사진인데 이제 와이프감인 포규 인물을 상상하는 거 자체가 이제 좀 위험하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저한테 오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인급인 포규 인물 상상은 위험 물질 7가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첫 글자만 외우면은 정말 거의 다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가 뭐 액체냐, 고체냐, 뭐 물질이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일단은 중요하진 않아요. 첫 글자만 외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느낌 가는 대로 쓰다 보면은 바로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도 고체, 고체, 여기는 약간 액체 같은 물, 액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말고 또 재밌게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 당해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한다. 이때 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 1번 작업 중 매니플레이터 속도, 2번 조작 방법 및 순서, 3번 2인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시킬 때 신호 방법, 4번 이상 발견 시 조치, 5번 이상 발견 시 정지 후 재가동 조치. 일단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저는 이 교시라는 단어인데 교시 하면은 저는 이제 학생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수업을 하는 로봇 수업 시간인데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학생이 대답을 못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짜증을 내는 그런 화면이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니 방신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말로 학생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니 방신이제 그것도 못 알아듣나 하면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교시 하면은 제가 이제 3, 40년 전에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때리면 다 맞았기 때문에 매니 방신 이제 이렇게 외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사항 4가지를 쓰시오. 여기다가 5번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화면에 다 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사항 5가지를 쓰시오인데 여기는 총괄 책임자이고 여기는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자보다는 총괄 책임자가 조금 더 이제 상위 개념이겠죠. 좀 더 직급이 높으신 분이겠죠.
일단 답은 여기는 4가지고 밑에는 이제 한 8가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5가지로 이렇게 좀 쉬운 것 같은 거, 제 느낌상 쉽게 느껴지는 거 이렇게 5개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답안도 보고 싶으시면은 다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번은 첫 번째는 둘 다 똑같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는 똑같고 그 두 번째로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답안인데 여기는 도급시의 조치인데 여기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고요. 3번에는 이제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계에 관련해서 잘 썼는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총괄 책임자 입장이고 관리 책임자는 이제 뭐 장구류 같은 거를 구입을 했을 때 이게 K마크가 잘 있는 걸로 괜찮은 걸로 샀냐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위험 상황에 있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총괄 책임자한테는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책임자는 위험, 건강, 또 교육 같은 거 이거를 좀 한다 해서 같이 외워야지 이거를 총괄 책임자를 외우고 나서 조금 지나다가 관리 책임자를 보면은 둘 다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총괄이나 관리 보이면은 그 옆에다가 또 메모를 해서 문제를 제가 책에다가 만들어서 노트에다가 써서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계속 쓰면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무조건 쓰고 나서 계속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위험성 평가, 뭐 산업재해 여부 이렇게부터 해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6번 양중기, 리크 곤승 2의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시오. 1번 제동장치, 2번 비상정지장치, 3번 권가방지장치, 4번 과부하 방지장치. 여기서 양중기에 포함되는 거 5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리프트,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이동식 크레인 이렇게 5가지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리크 곤승이라고 외웠다고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올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래는 나왔던 문제로는 다시 안 올리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다시 올려볼게요. 일단은 7번 안전인증대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1번 턱근 풀림시험, 2번 내수성시험, 3번 난연성시험, 4번 내관통성시험, 5번 내전압성시험, 6번 충격흡수성시험.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안전모의 성능시험이다. 안전모 관련해서 문제가 예전에 내관통성의 거리를 이제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A2형, AB2형은 관통거리가 9.5mm 이하이고 AB형은 11.1mm 이하이다 라고 해서 여기 B를 지어보면은 이제 2컵의 가슴이어서 크오, 매우 크오. 그리고 B를 지우면은 A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벽에 포도씨다 11.1mm다 이렇게 외우라고 해서 기억이 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써놨으니까 이 문제 이제 옆에다가 이것도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죠. 네, 턱수염 관전충이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들 직장생활 때 턱수염 기르시는 동료분들이나 뭐 후배나 선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이제 턱수염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이제 좀 뺀질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 안 하고 이제 관전, 구경만 하는 사람이다. 여기 약간 뒷짐지고 보는 스타일 같죠, 여기도. 그래서 턱수염, 관전충, 안전모. 그러니까 안전모가 이게 털모죠. 예, 턱수염의 수염이다. 8번 안전인증 대상, 가죽재 안전화 성능시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1번 내답발성, 2번 내압박성, 3번 내부식성, 4번 내유성, 5번 내충격성 시험이죠. 이 뒤에 시험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안전화면은 안전화인데 여기 이제 키포인트는 그 이태리 가죽재로 된 안전화 성능 시험인 거죠. 보통 그냥 안전하면 안전한데 하필 또 이제 가죽재로 된 안전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직원이 안전화를 신었는데 이제 발이 아프다고 해서 가죽재를 좀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직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전화를 많이 신으니까 답답하고 아프유. 답답하고 아프유. 답 아프유충. 예, 답 아프유충입니다. 9번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번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번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3번 습기 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 이 사진은 저번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번 영상에 올렸던 그 분전한 사진 그대로인 거고요. 이제 전기나 기계기구를 설치를 할 때인데 일단은 이거는 쉽게 외우는 것보다도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해를 같이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전기에서 강하다, 약하다, 이제 강약을 따질 때는 용량을 따지죠. 왜냐면 이제 피카츄의 100만 볼트라고 표현을 하듯이 용량이 크면은 힘이 큰 거다. 그래서 전기는 용량이 힘인 것이고 기계는 강도인 거죠. 기계적 강도가 세야 튼튼한 거고 표현이 좀 다르지만 전기는 용량이고 기계는 강도다. 두 번째로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인데 전기적으로 방호수단은 이제 이 문제, 이 사진에서 이제 충전부 쪽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방호수단의 적정성이 될 수가 있고 이 기계적으로는 이제 이 철제, 외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습기나 분진 등의 사용장소 주의 환경은 요거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습기라고 하면은 이제 누전 차단기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분진이라고 하면은 분진이 내부에 잘 안 들어가게끔 차폐 역할을 잘 하는 그런 배전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외우다 보면은 외워지더라고요. 10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위원 중 근로자위원회 구성위원 3가지를 쓰시오. 1번 근로자 대표, 2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3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하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일단은 이게 조금 수위가 조금 센데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 손 모양을 보시면은 느낌이 좀 오실 거라고 봐요. 일단은 저는 노란색 표시로 대명근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육의 이름인데 이거는 이제 소위 딸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는 실제로 대명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보면은 이제 딸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을 대명근이라고 조금 대신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명근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이거나 9명 이하의 이제 따까리 또는 이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다. 이거는 합쳐서 10명이니까 또 이상 이하만 잘 구분하셔가지고 외우시면은 편하게 외우실 것 같아요. 11번 산업재해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번 사실을 수집, 2번 태도는 책임 추궁보다 재발 방지를 우선으로 한다. 3번 추측은 참고만 한다. 4번 2인 이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5번 사람과 기계 설비 양면의 재해 요인을 도출한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조사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관이 됐다라고 입장을 갖고서 생각을 하면 좀 쉬운데요. 사실을 수집하고 태도는 책임 추궁보다 재발 방지를 한다. 그리고 추측은 개소리는 듣지 않는다. 2인으로 해서 꼭 파트너랑 같이 한다. 셜록 홈즈도 혼자 일하는 것 같아도 꼭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셜록 홈즈 사진인데 이제 사기 치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기계, 설비 둘 다 요인을 도출해야 된다. 해서 첫 글자로 따면은 사태를 추리를 한다. 사태 추리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사기는 사기를 사태를 추리한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동력식 수동 대패 삼겹살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명칭과 종류 2가지를 쓰시오. 1번 명칭은 날 접촉 예방장치, 2번 종류는 고정식 덮개와 가동식 덮개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은 바로 그냥 대패 삼겹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겹살 같은 걸 어느 기계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슬라이스 쳐져서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날 접촉을 예방을 해야 돼서 이제 덮개를 쓰는데 고정식이랑 가동식이 있다. 그리고 삼겹살이 요즘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뜨면은 가격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고기는 고기더라고요. 싸지는 않아요. 싸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고가다. 고가의 고기다. 만약에 싸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나중에 이거 산업안전기사 붙으시면은 저한테 고기 1인분이라도 배송 좀 해주시고요.
1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제품 표지사항 4가지를 쓰시오. 1번 안전인증 번호, 2번 제조자 명, 3번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번 규격 또는 등급 등, 5번 형식 또는 모델명. 이제 표시사항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최소 표시사항이라는 문제는 이거 하나라고 하면서 이제 뭘 표시를 해야 되냐, 유형을 기재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느낌이 소형, 뭐 부품, 최소, 약간 미니멀한 사이즈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전제품에서 대상을 받은 제품인 거죠. 뭐 우리 사이트나 뭐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소비자 부문 고객 감사 1등 제품, 뭐 대상 제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 제품인데, 대상을 받은 제품인데, 이 대상을 받은 제품은 뭘 표시를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외웠을 때 이것도 사실 저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서 안전인증 대상이니까 안전인증 번호는 외웠어요. 제조자 명도 많이 들어가요. 제조자 명도 외웠는데 이 다음 것들은 단어는 짧은데도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규격 또는 등급 등인데 저는 뒤에 거 그냥 포기하고 규격으로 외웠고, 5번에도 또는 모델명을 버리고 형식만 외웠습니다. 저는 이걸 외웠을 때 그 명규형 번호라고 외웠어요. 명규형 번호. 나머지 밑줄 치지 않은 거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틀리라면 틀리라고 하려고, 어차피 2개는 제대로 썼으니까 2점은 주겠죠. 이 마음으로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여유가 되면은 이제 이 다음 것까지도 외우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외우실 때 각자의 방법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각각의 연삭기 덮개 노출 각도를 쓰시오 해서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화살표 안에 이 각도가 몇 도냐를 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요거는 하나, 그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5도 이내, 65도 이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긴 60도죠. 근데 아마 딱 60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착하신 분들 눈에는 60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봐도 180도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도 이제 15도라고 이제 보일 수가 있다. 하얀색은 이상이고 검정색은 이내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여기 하얀색 부분의 각도는 60도처럼 보이지만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상이고, 그럼 180도이지만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내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좀 가져왔네요. 오늘 영상은 이제 14문제에서 좀 빠르게 끝났는데, 이제는 뭐 거의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문제 수도 줄어들고 또 영상 시간도 줄어들 것 같아요.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계신가 해서 그 분석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보니까 평균 조회 시간이 생각보다 뭐 몇 분 안 되더라고요. 뭐 3, 40분짜리를 만들어도 실제로 보는 시간이 정말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만들어도 이게 보시는 분들이 과연 있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 한 분이라도 보시면은 뭐 그걸로 저는 도움을 충분히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정리하는 시간에 더 많이 할애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영상 계속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꼭 붙으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